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뉴스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황장수 대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작됐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21년 작년 9월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줄여서 여심위를 한다고 합니다. 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가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 내용과 다른 결과를 입력한 혐의를 적발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4일날 공개된 20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이재명? 윤석열? 같은 식의 유도 질문을 한 것이 확인됐고, 또 지지 정당이 없다 그러자 더불어요? 라고 물은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MBS가 아주 그냥 악질적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각 시민단체나 이제 시민들이 여론조사 이제 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연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최소 6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MBS는 오차 범위를 따질 것도 없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42%,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45%다라고 지금 발표하여서 이게 과연 이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이런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좀 사활을 걸고 이제 예측하는 데가 있죠. 바로 이제 도박 베팅 업체인데요.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베팅 업체 스마트캣은 2월 11일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을 63.29% 내다봤다. 그러니까 그 전 1월 13일에는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34.01%였는데요. 바로 이제 20% 이상,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은 20%나 상승했다고 예측했고, 반면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은 1월 13일 74.63%에서 35.21%로 39.42%나 폭락했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런 봤을 때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수치상의 어떤 상이함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이재명보다는 훨씬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황장수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윤석열을 끝장낼 수 있는 사람은 문갈이인데, 문갈이가 그런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 사실이고, 황장수 대표는 둘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황장수 대표의 예측이었죠. 어찌됐건 선거 판세는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이 이제 지난주에 문갈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조선동화 등 다수의 언론들이 이제 문갈이 심판을 내세운 윤석열의 지지율이 소폭하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왔고, 거기에 맞춰진 여론조사들이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의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180석에 가까운 야당들이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맹렬히 공격을 시작할 것.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거수기당이 야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야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콘텐츠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선대위에서 나오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다 찢어버리고 말았다. 윤 후보가 당선돼 지금 얘기한 대로 적폐천사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엄청난 충돌이 생길 것. 그러면 다른 현안은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정권이 가다가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김종인이 얘기하는 컨텐츠와 다른 현안이라는 게 뭔지. 바로 개헌이죠. 최근 이재명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에 공식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김종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방해할 텐데, 혹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은 당장 개헌에 앞장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수기 당이나 기타 정치 세력들을 흔들어서 찔러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윤석열이 문갈이 거수기 당과 손잡고 개헌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이 문갈이를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것이 한 단초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2월 12일자에 제목이 윤석열 수행비서 황씨 양정철 수행운전을 했었다.
이 기사를 쓰는 기자는 이제 경향신문의 정용인 기자인데, 이 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작년 7월경에 삼부토건을 매개로 한 윤석열 전 총장과 강원도 동해의 지인 황 사장의 자신이 석연치 않은 관계를 다루었던 기자입니다. 결국 이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과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황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윤석열이 총장에서 사퇴하고부터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의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웃기는 것은 이제 이 정 기자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황모라는 이제 현재도 윤석열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던 이제 황모, 상부토건 조 회장과 아주 긴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이 황모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인턴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측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황모 씨가 이제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약 14개월 동안 이제 양정철이 그 민주연구원 원장을 그만둘 때까지 인턴을 했었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황모 씨라는 사람이 양정철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이 이제 자신이 공격을 당할 때 이제 문재인이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라는 걸 국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황장수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가리의 메신저가 누구냐? 양정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은 많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는 이제 기수를 5단계나 추월해 검찰총장의 강력 청구한 사람도, 조국 추미애로 이루어지는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윤석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가리의 참모가 양정철이다 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경향신문 기자의 얘기하기 따르면 아마 확실한 거는 양정철이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를 비롯해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바로 이 황모 씨가 그 차량을 운전해서 수행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황 씨가 양정철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아서 이제 나름대로 추정하고, 이제 황장수 대표는 이미 다 예언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 경향신문의 기사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만약에 윤석열이 지난주에 문가리 심판론을 뭉개버렸을 경우에 양정철 결국 문가리아의 유착을 폭로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가 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이 문가리 심판론을 꺼낸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윤석열의 문가리 심판론 제기가 쇼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문가리하고 윤석열이 서로 신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니까 이러한 쇼로 보이는, 서로 쇼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습도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실제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김정인과 같은 개헌파들이 문가리 심판에 반대하면서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문간의 심판에 반대한다면서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다음 총선에서 글쎄요, 제가 섣불리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2020년 총선과 같이 거수기 당이든 떵당이든 어느 1당이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한 2년 정도만 버텨나가면 또 해바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떵당이 개헌에 동참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개헌 시도는 또 이제 당분간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튼 윤석열은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과 기득권 언론의 주장대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문가리 심판을 저어버리면 윤석열은 다시 진짜 바보 되는 거죠. 이건 김건희가 얘기하는 것대로 바보가 되는 것이고, 대선도 패배하고 승리해도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60%에 육박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문가리 심판을 지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치 보복을 반대한다는 이들은 결국 선거 막판에 이재명을 투표할 뿐입니다. 일부 좌파, 일부 이제 친노 세력 중에 떨어져 나온 일부 친노 세력들은 어차피 이재명한테 갈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재명과 일부 친노 인사들 사이에는 완벽한 골이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증오도 대단하고 이재명에 대한 공포도 대단합니다. 이들이 문가리는 그렇다면 사랑한다, 아낀다, 문가리 편을 들어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당수 대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가리와 윤석열 간의 어떤 이상한 유착 관계가 이제 양정철의 측근이라는 황모 씨를 통해 사실상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어떤 자신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문가리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 혁명 21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일까요? 반대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닙니다. 윤석열이 혁명 21과 맞는 내용을 실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가 아니라 뭐라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어쨌든 윤석열에게 문가리 심판을 앞장 세워라라는 어떤 혁명 21의 요구는 관철되었습니다. 이것이 혁명 21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남은 대선 국면에서 혐의 퍼플레이션 15조의 실형과 함께 문가리 심판이야말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가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윤석열은 지지할 수 있고, 문가리 심판을 하지 않겠다, 문가리 심판을 뭉개는 윤석열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혁명 21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윤석열은 본인을 위해서 문가리 심판을 제기한 것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